노른자의 땅이 있어요. 과천지구. 신도시를 개발한 목적이 주택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 규모 내지는 이제 신도시급 이런 데의 그 공급 물량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확대하자예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좀 교체가 되시고 예. 뭐 이분의 시장이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과거에 공급 확대 이런 얘기도 좀 하셔가지고 뭐 어떤 좀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는 약간 하시는 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3기 신도시 등등 여러 가지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급 확대 안 등이 있는데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뭐 3기 신도시 확대 뭐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는 주 방법은 역시 이제 신도시 공급이었어요. 신도시. 그래서 지금 역시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있는 거고 3기 신도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도시급으로 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를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5군데가 있잖아요. 남양주 왕숙부터 하남 교산부터 해서 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군데인데 요거 바로 밑에 급들 10,000가구짜리 급들이 이제 있는 게 그 안산의 장상지구라고. 안산의 장상. 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는. 못 들어봤죠. 이 장상이 있고 방금 제가 조금 전에 그 GTX 환승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 용인 구성. 예. 여기도 신도시가 들어가요? 구성역 주변에 한 10,000가구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요? 예.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이미 발표된 내용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노른자의 땅이 있어요. 과천지구 7,000세대급인데 역바로 앞에 그죠? 예, 그 지하철 4호선 선발역 주변이에요. 이런 자리들은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신도시급들의 물론 그보다 작은 그 미니 택지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 자 이런 중간 규모 내지는 이제 신도시급 이런 데의 그 공급 물량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확대하자예요. 기존에 나온 것보다 확대를 하자. 더 해야 됩니다. 더 늘릴 수가 있고 이미 그 부지가 충분히 넓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간단하게 100만 평이 땅이 확보돼 있다고 하면 그 중에 50만 평은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더 지어야 신도시를 개발한 목적이 주택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50%가 아니라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주택용지가. 나머지 뭐 상업용지 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공원 녹지 비율이 3분의 1이에요. 공원 녹지 비율이 주택용지 비율보다 더 높아요. 한 10%더 높아요. 그래서 공원 녹지 비율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주택용지로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확보된 게 지식산업센터 용지예요. 산업용지도 10% 남짓 확보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그렇게 넓은 땅을 확보해 놓고 있을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급자족 형태의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한 것은 일견 의미는 있겠으나 이제 이미 넘치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넘치고 원래 목적이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차원에서의 것이니까 이 과감하게 이걸 공급을 재조정해서 1기 신도시 수준으로는 맞춰야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5개 신도시급은 17만 3천 가구인데 1기 신도시는 29만 2천 가구예요. 최소한 그래서 17만 3천 가구짜리를 이걸 30만 가구 수준으로 맞춰야 돼. 1기 신도시급으로. 2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용지는 남아있고 가능하다. 자 3기 신도시.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 도심 공급이잖아요. 이 도심 공급과 신도시 공급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 가지고 해결이 역시 되지 않고 선호도도 나는 도심에 살고 싶다는 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도심은 결국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기결되는 거니까 이 재건축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굉장히 많은 이 허들을 넘어야 돼요. 이 곳곳에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안전진단부터 뭐 조합원 지형도 금지 물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여기서 걸리고 또 이 마지막에 또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하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에 걸려요.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 이렇게 곳곳에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 거의 속도가 나지 않고 정체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30년 넘은 아파트를 대거 한꺼번에 이거를 그 발동을 해서 딱 그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의 불안 심리예요. 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에 지금
뭐 영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집을 예. 사야 되겠다 추격 매수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은 신호가 안 보이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조바심이 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신도시를 동시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자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이렇게 2~30만 가구가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2~30만 가구 나타나는데 구티에 서두를 필요가 있냐. 나중에 골라서 사도 되겠네. 이런 식의 얼마든지 그 시장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이 있잖아요. 이게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이런 데들을 대거 이쪽으로 예. 편입을 해서 상담원 속도를 빨리 늘려야 돼. 물론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뭐 5년 내에 속도를 높이자고 해서 의도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좀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해서 이 재개발 속도를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재건축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면 시장을 안정시킬 그 공급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써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심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주도고 그다음에 도심의 유휴 부지, 공공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한 8사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 대표적으로 용산 정비창이 됐던 태릉 CC가 됐던 네.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지들은 굉장히 알짜 노른자의 땅들이에요. 그리고 태릉 같은 경우에도 이게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인데 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면 보게 되면 그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면적에 똑같이 만 가구가 입주하고 있어요. 어딘가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송파 헬리오시티와 둔촌주공. 이게 다 40만 제곱미터 그집 평수로 얘기하면 13만 평짜리들이에요. 여기에 만 가구 헬리오시티 9,510가구, 둔촌주공은 12,032가구야. 자, 이 만 가구짜리 들어가는데 태릉 CC는 그거보다 면적이 2배가 넓어요. 근데 똑같이 만 가구. 자, 그다음에 이제 용산 정비창이나 알짜로 생각하고 있는 용산 캠프킨 부지. 네. 그다음에 진짜 어디다 내놓으면 아까울 땅이 있는데 삼성 의료원 부지예요. 네. 뭐 삼성동 그 현대차 부지 바로 그 GBC 뒤에 있는 이 삼성 의료원 부지 탄천변에 이 알짜 노른자의 땅. 그다음에 뭐 1,000가구밖에 계획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서울 조달청 부지, 그러니까 반포에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알짜 땅들은 그 평당 1억 원 가까운 땅값에 공공 아파트를 뭐 분양하거나 임대 아파트를 두는 것은 토지를 최악의 경우로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억짜리에다가 주택을 아파트를 짓고 나면 원래 우리가 이 토지 땅값 대비 아파트 분양가는 대개 2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50%가 대개 토지 지대예요. 지대. 그러면 간단하게 땅값이 1억이면 분양가 2억에 해야 되는 아파트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딸랑 겨우 그 세대를 공급하고 만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이렇게 해서는 어려운 거고 그거를 민간 당연히 매각을 해야죠. 용산 캠프킨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당초의 그 의도 계획은 50층짜리 5동의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자리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50층짜리 5동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발 부지로 활용을 하게끔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제3의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몇 배나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산 정비창 부지 하나만 팔면 3조 원 정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거기 용산 정비창 부지에 10,000 가구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10,000 효율이 가구. 굉장히 떨어지는. 그럼요. 3배 이상 공급량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그렇게 별도의 지역에 가서 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이 10,000 가구 가지고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더 늘려야 돼요. 연구를 해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에 뭔가를 좀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이 얘기 꼭 하고 가야 되는데 예. 못했다 이런 얘기 있으면 좀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두 가지 네. 말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데 네. 역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을 안정시킬 때는 공급 신호를 정확하게 줘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재건축 재개발이나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하자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 확대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매물을 회전시키는 방법이 유일해요. 그러면 이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통해서 과감하게 매물화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원래 정부의 그 정책 목표였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 둘 다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세 부분, 물론 이제 취득세도 강화를 해놨으니까 거래세 마지막은 이제 양도 단계의 양도세가 있어요. 이 양도세는 정상적으로 되돌려서 그게 안 되면 일시적으로 유예를 내년 5월 말까지라도 해서 시장의 매물을 회전시키는 이런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 회전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지금은 급선무다라는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물론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할 의도는 거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의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안타까움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이제 1주택자는 무리하게 집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자금 여력이 갖춰진 상태라면 내년 내후년에 뭐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제로 계속 미루는 이런 상황보다는 우선 그 집을 마련하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런 이제 뭐 본인이 선호하는 입지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주택 마련에 뭔가 우선 목표로 두는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다시 갈게요. 네, 오늘 박갑수 전문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내후년 집값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지금 무리한 연끌을 배제하는 뭐 그렇죠, 그 정도라면 1주택자가 지금 되는 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이다.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위원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드려서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